네, 현 정권의 전직 사정기관 수장이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하면서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당은 반헌법적 행태라면서 맹비난을 했고 국민의힘은 원인부터 돌아보라 이렇게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탈세 전환을 선언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공방도 격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리포트 보신 것처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제 이준석 당대표를 예방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서 바로 전격 입당 소식이 들어왔고 바로 입당식까지 쑥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입당을 한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뭐 전격적이고 이제 어떤 언론 기사 보니까 뭐 진격의 최재형이다 뭐 이런 표현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장 사퇴하고 나서 굉장히 빨리 입당을 한 했어요. 17일만이더라고요. 네. 예. 대체로 다들 예상을 했던 거긴 한데 네네. 의외로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인지도가 낮고 그리고 어차피 뭐 제3지대에서 무엇을 도모하기는 여러 상황 자체가 잘 맞지 않잖아요. 최재형 전 원장에게. 예. 그렇다면 차라리 입당을 빨리 하는 게 낫겠다. 여러 뭐 비판을 감수하는 거겠죠. 예. 어차피 뭐 입당을 좀 늦춘다고 해서 감사원장의 어떤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이 더 뭐 두둔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아마 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보수 야당으로서는 제1야당 야권으로서는 경선 지형이 대단히 역동적으로 됐다라는 것만 분명하고 네. 당이 입당했습니다만 이제 그렇다고 뭐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최재형 전 원장만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마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당내 여러 주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현재 당내 다른 주자들은 뭐 환영의 뜻을 표하는 거 당연한 건데 예. 전반적으로 제가 역동적으로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당 내외 주자들 그리고 당내 주자들 상호 간에 상당히 이제 상호 견제 비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수위가 높아지겠죠. 예. 그럴 때 이제 점점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그 당내 그 지형이 더 다이내믹해질 텐데 지금 야당은 뭐 상당히 다이내믹하잖아요. 지금 네네. 그런 쪽으로 곧 갈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은 뭐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당분간 입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대조적이다. 예. 최재형 전 원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당연히 득실을 따져봤을 텐데 이렇게 생각보다 입당을 할 것이다 전망은 됐지만 빠른 거잖아요. 이런 결정을 왜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포석이 있을 거라고 좀 보는데요. 네. 가장 큰 거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차별화가 가장 큰 거라고 좀 보고요. 예. 그걸 아마 이제 요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좀 보고요. 두 번째는 뭐 낮은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정치 경험이 적고 네. 그리고 정치 세력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정당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부족한 것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나름대로의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입당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는데요. 예. 제가 정당 정치, 한국 정당 정치에 관련된 부분들을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은 예. 한국 정당이라는 게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들어올 때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막 요구해요. 빨리 들어오시라고. 들어오고 나서는 예. 별로 책임 안 져요. 그래요. 그게 그동안의 속성이었어요. 이제는 그게 이제 최재형 전 원장의 숙명이냐 과제라고 저 보는데요.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유명한 그 광고 카피가 있어서 저는 지금도 아주 굉장히 생생합니다. 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고 하는 그 카피가 있어요. 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끊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 책임을 지는 거고요. 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여하튼간에 정치적인 그 실익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규범적인 측면이 있고 현실적인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규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여러 어떻게 감사원장 그만둔 지 17일 만에 전격적으로 입당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에 대한 이제 책임은 뭐 모두 자기가 지는 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인이 왜 정치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권을 선언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에 대한 것들은 분명하게 국민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용기 그리고 또 나가서 명쾌한 논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한편 이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전격 입당을 두고 여야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내용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임기 중에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를 선언하고 특정 정당, 그것도 야당에 가입하는 것이 헌정 질서에 좋지 않는 사례를 남긴 것이다. 과연 그 당시 행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위, 사전에 야당 정치인이 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아니었는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헌정사에 좋지 않은 사례를 남겼다. 중립성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일단 이런 쟁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 말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했는데 네. 이 정부 들어와서 참 과거에는 없었던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일단은 의아스럽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나름대로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물론 공감을 하죠. 예. 그렇다고 따지면은 역으로 왜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졌는가에 대한 것도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고 물어보고 싶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기가 대권 나오려고 법무부 장관 때 저렇게 한 거 아닌가요? 라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철저하게 정치적인 행보를 한 거 아니냐라고 만약에 야권이 공격한다고 한다면 예. 여당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독립성은 정말 필요한 것들하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도 깊이 반성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균형 감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예. 자기네게 유리한 쪽만 비춰보고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사례를 남겼다. 국민의힘에서는 중립성을 훼손한 게 누구였는지 본질 탐구부터 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감사원장이라는 자리가 헌법기관이고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임기가 헌법에 보장돼 있어요. 예. 검찰총장은 법률에 보장돼 있고 네.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의 어떤 그 정치적 중립 이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직에 있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사퇴를 했거든요. 예. 그 사퇴의 변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오히려 감사원장 자리를 지키면서 정부의 어떤 그런 압박을 이제 중립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나 어쨌든 뭐 본인이 얘기했던 앞으로 또 뭘 얘기를 하겠죠. 정치 참여 대권 도전할 때 얘기를 할 겁니다만 앞서 김 교수님 말씀처럼 여권도 반성해야 돼요.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박범계 장관도 여당 의원에서 이제 장관으로 간 것이고 네. 그 이제 본질적으로 좀 다른 얘기는 한데 현역 국회의원이 자꾸만 장관으로 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 다른 얘기니까 이쪽 예. 지적해 두고. 근데 어쨌든 감사원장의 전 출마 이건 절대 적절치 않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헌법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총장도 출마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죠.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예. 단지 이제 차별을 둔다면 한 기관은 헌법기관이고 헌법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검찰총은 좀 다르다. 뭐 이 정도의 차이 있어요. 뭐 그것조차 50% 100%다고는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예. 근데 어쨌든 그러나 이 최재형 전 원장은 그 월성 원전 그 뭐 감사도 그렇고 조희연 교육감의 뭐 특채 채용 이 감사 본인의 뜻을 관철시켰어요. 어떤 뭐 정부의 압박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게 과연 대선 도전의 명분이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아마 그런 것도 또 검증을 하겠죠. 이제 국민의힘이 들어왔으니까 예. 뭐 꽃가마를 계속 태우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처럼 네. 정치판이 어떤 데입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이제 다 나름에도 변이 있을 것이고 또 나름 또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그런 나름의 또 명분도 있겠죠. 그러나 예. 적어도 현재 나타난 명분으로는 저는 적어도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나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원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하자 없는 건데 단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논박이 있을 수 있는 이제 쟁점적인 것들이거든요. 논쟁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예. 뭐 저와 또 딴 사람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여야의 생각이 다르고 같은 진영 내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앞으로 최재형 전 원장이 어떠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여러 그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희석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어떤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 못하면 나온 명분 자체가 대단히 그 약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 네. 최재형 전 원장이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두 사정기관의 수장이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최재형 전 원장의 국힘 입당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의 입당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대답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그 각자의 선택을 저는 다 존중합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제가 한번 정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제가 걸어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교수님, 그 최재형 원장의 입당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대답인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에 본인의 입당에 대해서는 정치적 손해가 있더라도 일관되게 걸어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정치적 손해라는 게 어떤 부분인 거예요? 가장 큰 거는 감사원장이 퇴임하자마자 바로 17일 만에 가는 것에 대한 비판들이 많잖아요. 네. 그걸 분명히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검찰총장 3월 4일 날 퇴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바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정한 길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차별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감사원장은 빨리 들어가서 차별화하는 거고 네네. 윤 총장은 나는 그래도 좀 늦게 들어가면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명분을 쌓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각자의 선택이라고 좀 보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달라고 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 원장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거기에 하나의 대권 후보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잖아요. 제2의 이재명이 될 겁니다. 아마 당내에 있는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 등등 모든 공격이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거는 정당화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건 이제 당내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공격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나쁜 그 정치인으로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나름대로 이제 판단 속에서 행보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그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전히 제3지대에 남아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훨씬 정치적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누차 강조를 하지만 국민의힘이 빨리 들어와라 왜 안 들어오냐 저는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본인들은 본인들의 길을 가는 거고 윤석열 총장은 윤석열 정치인들의 길을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 같이 단일화를 하든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치든 그래야 되는데 국민들은 솔직한 얘기를 이 부분에서 너무 지금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지지율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 이제 그 자신의 정치적인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항상 기자들이 언제 입당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근데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입당하기도 어렵게 됐어요 지금. 네. 최재형 원장 어제 입당했는데 어떻게 입당합니까? 남 입당하니까 따라 입당한다라는 말 들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뭐 자이건 타이건 간에 입당은 상당히 어려워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입당하냐 안 하냐 가지고 이제 일반의 전망도 계속 엇갈렸어요. 처음에 입당 안 할 것 같다 그러다가 그다음에 입당하는 분위기였다가 다시 안 하는 것 같다. 지금 더 이제 안 하는 게 굳어지는 것 같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지난 이제 그 지방선거 때처럼 4월 재보궐선거 때처럼 오세훈 뭐 안철수 모델로 갈 수밖에 없죠. 밖에 있다 단일화. 당 내외 뭐 단일화하고 뭐 여러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1부 리그, 2부 리그까지는 아닙니다만 다른 리그 통해서 여기 또 윤석열 최재형 원장 들어갔으니까 윤석열 안철수가 단일화한 다음에 다시 또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입당 여부가 지금 특히 이제 뭐 1, 2를 다투는 후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와 함께 윤석열 전 총장 야권에서 1위 하는 후보인데 이 부분의 입당 여부가 좀 너무 그러는 거는 이제 정말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좀 다가오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정치공학이나 선거공학이 불가피해요. 뭐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마찬가지긴 한데 유난히 우리나라가 이 뭐 정치공학이니 뭐 이런 뭐 연대니 말이죠. 연합이니 이런 게 유난히 많잖아요. 단일화. 선거의 반 이상이 단일화 논쟁이에요. 항상 그래요. 이번 선거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선거 때도 그랬고 이번 선거도 유난하죠. 지금 야당의 후보만 거의 20명 아닙니까? 거의 2개 분대 수준, 3개 분대, 2개 분대가 몇 명이지? 제가 군대 생활 땐 7명, 8명이 거의 3개. 너무 오래됐잖아요. 뭐 이렇게 정도까지 가면 이게 과연 이러한 구조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선 뭐 다른 얘기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대선 출마 선언하면은 급이 높아지고 인지도 올리고 어차피 안 되는 거 다 알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의식하고 총선 공천 의식하고 이런 선거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맥락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입당 여부도 그만 물어봐라 이제. 이재명 지사에도 자꾸 똑같은 거 물어보니까 반응하는 건 마찬가지. 이 윤 총장 네네. 너무나 답답하겠어요. 다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기자 여러분들도 좀 그 질문 그만하고 좀 다른 좀 미래지향적인 질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얼미터 조사부터 보면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3월, 4월, 5월, 6월 쭉 30%대 지지율을 보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20%대의 지지율, 그러니까 27.8%의 지지율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4개 여론기관 합동조사에서는 20%대 지지율로 2위를 차지하는 모습, 20%의 지지율이네요. 2위를 차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이 같은 지지율 추이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뭐 일부 언론이나 이제 분석가들은 윤석열 전 총장이 뭐 메시지도 없고 너무나 이렇게 좀 그 입당 여부를 가리고 또 더 나아가서 가족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추락했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뭐 그 부분도 맞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미디어 노출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난 한 달 동안 그 빅데이터 분석을 제가 한번 좀 해봤었어요. 예, 예. 그래서 한 달이란 거는 바로 민주당이 예비 경선이 있었던 시절이었었죠. 그래서 타파크로스라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제가 직접 분석을 해봤더니 네. 이재명 지사가 한 달 동안의 버즈량이라는 건데 빈도수를 얘기를 하는데 SNS상 74만 건입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54만 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50만 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동안에 엄청난 미디어 노출이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노출 빈도가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설적으로 버즈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지도가 높아진다는 게 나름대로의 그런 가설인데 예. 그게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 전 총장이 지지가 떨어졌는데 제가 한번 그래서 실은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다시 심층적으로 봤어요. 들어봤더니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올라간 거는 혼합의 결집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4주하고 7월 2주 동안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호남에서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17.% 높아졌고요. 예. 이재명 지사, 이낙연 11%.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10%포인트가 추락했어요. 근데 하나 흥미로운 거는 네. 이상하게 부산 지역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12%포인트가 좀 추락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인 분석이 이게 최재형 혹시 그 전 감사원장이 부산 출신이라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인지 예. 이게 다자 구도만이 아니라 양자 대결 구도에서도 보니까 무려 이재명, 윤석열 양자 구도에서 부산에서 17.4%포인트가 추락했어요. 윤 총장이 예, 부산에서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심층적으로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한번 더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일차적으로 지역별로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일차적인 거고요. 네. 역시 중도에서 조금 빠져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폭적으로 빠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통상 평균적으로 중도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 면에서 아주 굉장히 경선이 과열되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알지 못하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엄청난 민심의 변화가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차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윤 전 총장의 전략도 필요할 텐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최장집 교수에 이어서 어제 반기문 전 총장을 만났고 내일은 광주 5.18 민주화 묘지를 또 찾는다고 합니다. 행보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좀 행보의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장집 교수는 뭐 다 아는 진보학자고 네. 5.18 민주화 운동 가는 건 뭐 사실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예. 가야 되는 것인데 반기문 전 총장을 또 만났단 말이에요. 네. 반기문 전 총장은 지난 대선 때 뭐 도전했는데 도전을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건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대선에 관한 한 실패했단 말이죠.
이제 뭔가 이제 뭐 타산지석으로 삼으려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부분들이 또 지난번 김영환 전 의원을 또 만났단 말이에요. 윤석열 전 총장이. 예. 김영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하고 국민의당도 갔다가 또 바른미래당도 갔다가 미래통합당도 가고 이랬던 의원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뭐 광폭 행보냐 아니면 일관성이 없느냐 약간 상충되는 것 같아요. 네. 보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보수 진보 영역 가리지 않고 다 만나서 이 의견을 듣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행보도 뭐 자영업자도 만나고 부동산 중개업소도 방문하고 그래서 민생 현장에 이제 얘기를 직접 듣겠다. 예. 이런 건 좋은데 그 방식이 그냥 아예 같이 민생 투어를 해서 그냥 쫙 공개를 하든지 완전하게 공개를 해서 네. 언론이 그냥 여러 가지 쭉 중계하듯이 하게 해서 이제 언론 노출을 아예 높이든지 예. 그렇지 않고 그런 행보를 하면서 선택적으로 자꾸만 알리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답답해 보이는 면이 있고 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폭 행보이긴 한 것 같은데 적어도 어느 일관성은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만난 사람이나 어떤 그 이른바 컨셉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약간 결여돼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제 윤 전 총장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최재형 전 원장이 입당하는 거 관계없이 자기 길을 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민생 현장을 하는데 이게 이러이러한 개념과 앞으로 이제 지향점을 발표할 거 아니에요? 아직은 대안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지지율이 정체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미래의 지향이나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한 민생 현장 얘기를 들으려면 그런 거에 맞게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그 상관관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너무 회동 정치가 이른바 이제 언론이 회동 정치라는 표현을 쓰던데 네. 회동의 인물의 대상들도 좀 종잡기가 어렵고 뭐 좋게 말하면 여러 분야 뭐 진보 보수와 만난다고 할 수 있지만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덜 이렇게 정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정확하거나 이렇게 좀 그런 상당한 그 보려가 필요한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건 아닌지 예. 그건 아마 캠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네네. 드리면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 거는 좋습니다. 반기문 총장 만난 거 참 잘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교가 굉장히 위기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꼭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만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자기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을 만나서 기후 협약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탄소중립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탄소중립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계속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만난 거 이외에는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전직 교수를 만나서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라고 한다고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걸 하겠다. 이게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약하다는 평을 듣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예. 회동을 하되 끝나고 나면 자기의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 누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할 거냐 당신이. 예.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그 됩니다. 부분이 또 저희가 궁금해하는 네네.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